자, 우리 오늘은 그 공통수학 1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원 중에 하나인 2차 함수, 정확하게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라는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다 배웠어요. 그렇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까지도 이미 다 배운 상태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거의 뭐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2차 방정식은 그냥 뭐 근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고, 뭐 2차 함수라는 것은 그냥 그래프랑 같이 짝짝꿍하는 녀석인데,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약간 갸우뚱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단원 이름 기억나세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그때 당시에 우리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 자, 이거는 1차 함수야 아니야? 이거 1차 함수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1차 함수 배우기 바로 직전 단원에서 연립방정식 공부할 때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2x 마이너스 순서 좀 바꿔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자,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y를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써져 있을 때는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어떻게 써져 있을 때는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걸로 보아하니 이 둘 사이에는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의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봤어. 이 친구 1차 함수, 1차 함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형태, 그것을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부르죠. 1차 방정식은 뭐예요? 그냥 1차식은 0의 꼴로 정리가 될 수 있는 형태, 그걸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실제로 그 둘의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y는 2x 더하기 3은 1차 함수이기도 하지만 1차 방정식이기도 하고, 2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 이것도 역시 1차 함수이기도 하고 1차 방정식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갖고 있었죠.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직선의 모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1차 방정식도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를 가질 수밖에 없지. 그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모양? 직선 모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공통수학 2의 2단원의 단원명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그래서 그때는 이것에 대한 집중 탐구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도 지금 이것과 흡사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그 둘 사이의 관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은, 여러분들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지금까지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래프를 그렸었냐면,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얘기해 보실까요? 뭐에 포커스를 두고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죠? 기존에 3학년 과정까지는 거의 뭐 중심이 어디에 딱 꽂혀 있었어요. 꼭지점. 맞아요, 꼭지점. 우리가 꼭지점을 찍어가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가면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폭이 좁으냐 넓으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주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그것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찍어가면서 혹은 그 구해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 각각 생각해 보시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곡선의 모양이고요. 뭐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의 모양이죠. 그럼 대략 뭐 이렇게 2차 함수랑 이렇게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스치듯이 만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세 개의 순간을 구분을 짓기 위해서 물론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보면 되긴 하겠지만, 사람의 손으로 그리는 것이다 보니 컴퓨터는 뭐 사실 그런 작업이 필요는 없겠죠. 아주 정교하게 그릴 테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걸까? 아니면 아예 안 만나는데 뭐 두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걸까? 라는 그런 의심들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2차 방정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를 따지기 위해 2차 방정식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때 그 2차 방정식이 어떤 활약을 보이는지, 그걸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 이 이야기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냐면 대수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미적분 1에서 또 아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그때는 그냥 단원 이름 자체가 지수함수 방정식 부등식이에요. 그냥 단원 소단원 이름 자체가 지수함수,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와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이 세 개를 각각 공부하고 그 셋 사이의 콜라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물론 뭐 지금처럼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이 수업이 굉장히 이 고등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대수랑 미적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제대로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을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바이블 첫 번째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3학년 1학기 과정 2차 함수 파트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다시 오는 수업을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였어요? y는 그렇지 ax 제곱,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기본이 될 수 있는 형태.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형, 그 다음에 일반형, 그 다음에 표준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하다 보면 이 세 가지 용어를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기본형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해요. 그냥 진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형이라고 그럽니다. 거의 뭐 사실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해요. 뭐 우리가 기본형을 다루는 게 뭐 얼마나 빈번하게 있겠습니까? 일반형과 표준형을 사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일반형이라는 것은 이게 또 둘 사이가 약간 좀 용어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강의 찍었을 때, 여러분 강의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정말 일반적인 학생이구나. 좀 기분이 어때요? 일반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보통, 평범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 정말 일반적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너 정말 평범하구나, 너 정말 보통의 아이구나 라는 말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 기분이 어때? 묘하게 좋아, 나빠? 나쁘지 않아요? 야, 너 정말 평범한 아이구나. 물론 뭐 평균 이하인 분들에게 그게 칭찬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 일반적이구나, 보통이구나, 평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야, 너 정말 표본이 될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구나 라고 하면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뭔가 표본, 표준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이제 모범, 대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도 그 무리 안에서 가장 좀 으뜸이 될 수 있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그 단어의 뉘앙스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형이라면은 별 볼 일 없는 형태를 뜻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꼴을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y는 a, 바로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럼 그게 왜 표준형일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을 주기에? 오케이, 꼭지점의 접두를 알려준다라는 아주 강력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꼴이죠. 그래서 일반형은 그냥 보통 평범한 형태, 표준형은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는 기본형. 그래서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a라는 것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그려보라고 했죠. 이런 거 안 그려보고
그냥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폭이 작아진대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뭐 a 값이 플러스면 아래로 블록하고 a가 마이너스면 위로 블록하되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경험적으로 파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시면 a의 값이 플러스일 때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하나 다 해보면 다 해본다는 게 뭐야? 점 찍어서 표현해보면 되잖아. y는 x제곱 했을 때 x가 0일 때 y는 0,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4. 다 점을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봐야 아 그렇게 그려지구나 라는 것이 파악이 될 것이고 a의 값이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점점점점 a의 값이 양의 값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커지게 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점점점점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수업 빨리 끝납니다. 점점점 안 한다. A가 지금 1일 때 그래프 그렸잖아요.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점점점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네, 좁아져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 이런 거 기초적인 거 안 하시면 전부 다 이거 강의 중단하고서 3학년 1학기 거 2차 함수 백지 테스트부터 시킬 거야. 알겠어? 잘 해줘. 오늘 우리가 할 거 되게 많으니까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값이 1, 2, 3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계속 폭이 점점 좁아질 거예요.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도 쓸 것이고요. a의 값이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서 항상 원점에 해당하는 0,0이라는 점을 a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점점점 작아질수록 뭐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점점 오므라들겠죠. 네, 좁아지게 될 겁니다. 그게 기본형에서 우리가 a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q. 자, 이때 우리는 이 y라는 녀석이 x가 동일할 때 이 아래에 있는 y가 이 위에 있는 i보다 언제나 q만큼 더 큰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에 주목했었죠. 그래서 이건 1차 함수 y는 ax랑 y는 ax 더하기 b라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했었을 때 나왔었던 그 부분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비해서 이 친구가 전부 다 q만큼 더 높은 곳에 점이 찍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얘가 q만큼 올라간 상태로, 근데 여기서 q가 양수면 올라가겠지만 q가 음수면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그 q만큼 변동된 상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든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폭은 어떻게 되겠어요? 폭은 어떻게? 네,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q라는 것 때문에 위로 쓱 올라가거나 아래로 쓱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변화만 발생할 뿐이지 이 폭이 줄어들거나 넓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그림이 좀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그림 못 그려서. 네. 아무튼 그래서 이 q의 역할은 그렇다. 자, y는 a 괄호 x-p의 제곱이라는 것도 역시 다뤄봤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를 지금 이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해가 안 되니까 외워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부분을 외워서 넘어가는 거 뭐 그래요. 이거 하나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에서 4단원 단원 이름이 뭐냐면 도형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그런 함수들과 그래프들 그리고 앞으로 배울 모든 함수와 그래프들 사이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어떤 식으로 얘가 평행 이동이 될 것이다 혹은 대칭 이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한꺼번에 아울러서 배우는 것이 그 공통수학 2에서 공부하는 4단원 도형의 이동 파트인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고 넘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그걸 다시 새롭게 공부해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때 가서 새롭게 공부할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갑시다. 자,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녀석과 y는 x-3의 제곱이라는 녀석 이렇게 두 아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이 그래프 당연히 점 하나하나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0,0, 1,1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순서상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좌표표면 이렇게 쫙 그려놓고 x가 0일 때 y는 0,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4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콩콩콩콩 점들이 찍혀져 나가면은 그림은 당연히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y는 x-3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x가 0일 때부터 생각하지 말고 얘랑 좀 닮았잖아. 여기 x가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0의 제곱 0이라는 것은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나온다고 보여져요? 3을 대입했을 때 나온다고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x에 0을 대입했을 때 나타났었던 그 스토리들은 이 x에 3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0에다가 점을 콩하고 찍죠. 그 다음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타났었던 그 스토리는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나요? 4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죠. 그래서 4,1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나타났었던 그 결과물은 여기 x에다가 5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5,4에다가 점을 콩하고 찍습니다. 자, 그 모습들을 보아하건대 전부 다 3만큼 더 오른쪽에 있는 그 곳에 점이 찍히더라 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x는 0에서 발생했었던 이벤트가 여기는 x는 3에서 발생하고 1에서 발생했었던 이벤트는 4에서 2에서 발생했었던 이벤트는 5에서 발생하고 당연히 여기서 10에서 발생했었던 이벤트는 여기선 13에서 발생하고 여기서 이제 뭐 k에서 발생했었던 이벤트는 여기서는 k 플러스 3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점들이 다 오른쪽으로 3칸만큼 이동된 곳에 점이 찍히다 보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그 점들의 모임인 이 선이 오른쪽으로 3칸만큼 평행하게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집중하세요. 네, 지금 손 보지 말고 책 한 보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x-p의 제곱이라고 써놨을 때 이 p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담당한다. 정확하게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 두 개를 짬뽕해서 만든 것이 y는 a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형태였었죠. 그래서 이거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p 컴마 q다. 왜? p만큼 q만큼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그 꼭지점도 그만큼 이동했을 테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p, q 그것이 각각 꼭지점의 x좌표, y좌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모든 내용이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돌아가요. 이차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아까 살짝 스포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공부한다고 했었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위치 관계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일단 첫 번째 우리의 목표라고 했었어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은 x축을 기준으로 위로 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중간하게 이렇게 쓱 하고 쳐서 퉁 튕겨나가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셋 중에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물론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보면서 꼭지점의 좌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 이 관계를 파악하는 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1번, 2번, 3번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갖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느냐 아니면 x축보다 더 위로 올라간 곳에 있느냐 아니면 x축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곳에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구해봤더니 삐리리, 0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번이겠고요. 삐리리, 양수 하면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거겠고 삐리리, 음수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정확히 구해보는 것으로써 이 셋 중에 어떤 상황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 마이너스 1, 2. 자,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상황이겠어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자, 대답하세요. 몇 번 상황이야? 1번 상황이야. 실제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그래프라는 것이 좀 와닿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하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니까 자꾸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지금 모르셔야 돼요. 지금 모르고 그게 지금 드러나야 돼. 안 그러면은 계속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너네만 몰라. 자기 자신만 모르고 넘어간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틀리더라도 그냥 얘기해. 3번이라 얘기하면 어때? 지금 좀 부끄럽고 그걸 평생 기억할 텐데. 괜찮은 거래 아니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라는 꼭지점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2라는 건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분면에 점이 찍힐 텐데 그럼 거기에 점이 찍히고 나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1번이겠구나. 충분히 파악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위치 관계만 논하고 싶다면 요걸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근데 얘랑 얘가 뭐지? 하고 그게 궁금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얘랑 얘가 뭐지? 하고 우린 그게 궁금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 우리가 똑같이 지금처럼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y는 x제곱 플러스 뭘 할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자 그럼 내가 이거 꼭지점역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y는 하고서 이제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하고서 마이너스 4분의 9 빠르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10 하니까 얘는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49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49라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49. 근데 어쩔 건데? 내가 이걸 안다고 해가지고 얘네 두 개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의 원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그렸었던 그 원툴 방법으로서는 실제로 내가 요 점의 좌표를 알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민을 해봤었어요. 난 꼭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게 관심 있지 않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 점들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잘 이 템포에 맞춰서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대답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십시오. 자, 이 두 개의 점들은 다른 점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점들과는 다른 구분되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점들, 뭐 예를 들어 이런 점들이랑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심지어 이런 점, 이런 점들과는 달라. 얘네 두 개는 그냥 차원이 다른 점이야. 어떤 특정한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지, y 값이 0이라는 거. 내가 다른 점들과는 다르게 얘네 두 개 점은 y 좌표가 0이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음을 관찰을 했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결국 y 좌표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무엇인가 지금 이게 궁금하고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자, 다시 뭐라고? 얘네 둘의 특성이 뭐야? y 좌표가 0이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삐리리, 0 그 다음 얘도 삐리리, 0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 삐리리가 뭔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도대체 뭔데?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 의문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얘네 두 개의 점의 x 좌표를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걸 겁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그냥 끄덕끄덕만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를 표현해주세요.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죽어. 알겠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알겠죠? 괜히 이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지 뭐. 알겠죠? 네.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반응들을 싹 보면은 그냥 난 그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y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이 함수의 식은 저 식인데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아라 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y가 0이 될 때의 x가 뭔데? 라는 이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뭔데? 즉 다시 말해서 0은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방정식을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뭔데? 라는 질문으로 이걸 바꿔보는 거야. 이게 마치 2차 방정식을 푸는 상황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x 플러스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5, 2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은 해가 뭐랑 뭐가 나온 거야? x가 마이너스 5랑 2가 나온 거야. 우리가 지금 이 결론으로부터 뭘 알 수 있었던 거야?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무엇이었었냐면 마이너스 5랑 2 두 놈이었어 라고.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y가 0이 될 때의 x의 값,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야 라는 결론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거야. 그걸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는 거죠. 아, 요 놈이 누구였을 것이다? 마이너스 5였을 것이고 요 놈이 누구였을 것이다? 2였을 것이다. 이 알고리즘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의 50%를 공부한 겁니다. 아, 이게 그냥 y는 x제곱 더하기 3x-10이라는 것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찾고 싶은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y좌표가 0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y좌표 0인 애들 싹 다 잡아. y좌표 0인 애들 싹 다 잡아. 이런 명령을 내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잡아오는 2차 방정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2차 방정식의 해 자체가 저 등식을 참이되게끔 하는 x의 값을 찾는 거니까. 그게 결국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다 잡아와 라고 해서 잡아온 게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5랑 2였다.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다 잡아와 봤더니 마이너스 5랑 2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는 마이너스 5,0이었고 너는 2,0이었나 보다 라고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x축과 만나는 정확한 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이 좌표,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x절편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우리가 이참새 그래프를 그리는 두 번째 방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참새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고 있죠. 하나는 뭘 이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를. 그다음 두 번째는 뭘 이용해서? x절편 혹은 x축의 x축과 만나는 점, 혹은 x축과의 위치 관계,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공부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참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될까요?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 아니면 꼭지점이 중요할까? 꼭지점이 중요하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것은 가장 최정상 부분과 가장 최하단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논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x축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느냐라는 것이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x절편을 구하기 위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더 그것이 이제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점을 찾고 싶은 거는 아니고 그냥 이게 위치 관계만 빠르게 논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그건 아까 꼭지점에 잡혀가지고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맞는데 다른 방법도 같이 좀 이야기해보자 라면서 하나의 방법을 더 추가해 주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이 x축과 어떤 위치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해보면은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건 바로 가능하다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위치 관계 따지는 건 바로 가능해. 위치 관계라는 것 자체는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안 만나냐 이것만 따지는 거잖아. x축과 무슨 점에서 만나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그냥 그것만 따질 때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아이디어를 힌트 삼아서 새로운 방법 하나를 더 고안해 볼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혹은 한 점에서 만나는 혹은 안 만나는 이런 상황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몇 개고? 두 개고? 몇 개고? 한 개고? 몇 개고?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치? y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두 개고 한 개고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말은 곧
내가 여기 이 이차함수의 식에 y가 0이 되도록 할 때 x의 값을 찾아봤더니 그 x가 서로 다르게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상황이냐, 아니면 하나의 중근을 갖는 상황이냐, 아니면 실근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숫자, 즉 허근을 갖는 상황이라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대로 시행해 본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 자, 우리가 이렇게 근을 판별할 때 사용하는 식이 뭐가 있었죠? 판별식, 그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로 빠르게 판별식 적용시켜요. 물론 이렇게 1창의 계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판별식을 적용시키기도 하죠. 그거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 말하는 b'은 b의 절반. 그래서 짝수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었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시면 16 마이너스 4ac 하니까 플러스 28이 되죠. 자, 어때요 얘는? 뭐야 이거? 양수지. 자, 양수면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3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표준형으로 바꾸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 요것만 가지고 마치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의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을 상상해보고 거기서 판별식을 적용시키는. 그러니까 사실상 요 식만 우리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니까 요 식만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 16 플러스 28 양수네. 오케이, 요 친구야.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을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가면서. 근데 그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가면서 하는 것이 어때요? 번거롭잖아. 왜 번거로워?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완전 제곱꼴로 만드는 건데. 선생님 이거 괜찮지 않아요? 뭐 x 플러스 뭐 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하면 이거 별로 그렇게 번거롭지 않은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잖아, 그치? 이런 것들 어떻게 표준형하면서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복잡한 계수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표준형으로 정리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내는 것보다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b1 오케이 양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아이디어로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게 100배 1000배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지 않았었을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의 지식으로도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버티는 건 중3 수준밖에 안 된다. 우리는 고1 수준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적당하게 맞게 강화를 해달라.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섹션에서 배우고 싶었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여기까지 먼저 책을 읽어보실 텐데 페이지는 어디까지냐면요 20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206, 207페이지 이렇게 한 장을 지금 먼저 읽어보시고 우리 같이 얘기 나눴었던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 잠깐 강의는 일시정지할게요.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 있으신 분들은 그 뒤에 있는 거 살짝 구경해 보셨을 텐데 아까 얘기했었죠? 그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에서 다룰 예정이다라는 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U자로 그려지고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관계가 총 세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두 번째, 이렇게 한 점에서 스치는 상황. 세 번째는 안 만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내가 이게 세 개를 다 평행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꼭 평행해야 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상관없죠. 그렇죠? 어쨌든 안 만나는 거니까. 그림을 그래도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해준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원래 가장 원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하게도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는 거예요. 정교하게 그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의 손으로 그리는 것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정교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y는 x제곱 그림 그려봐라 그러면 다 제각각 그릴 겁니다. 어떤 놈은 꽤 뾰족하게 그리고 어떤 놈은 꽤 뭉툭하게 그리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정확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치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논리적으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다라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학에서는 항상 이 논리적이게 뭔가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다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 관계를 그래프를 그리는 거, 정교하게 그리는 거 말고 도대체 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놈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2차함수와 1차함수 사이에 두 개의 점에서 교점이 생긴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답만 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는 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랑 똑같이 이 두 개의 점의 특성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점만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공통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봤어요. 즉 다른 점들과는 다른 이 두 개의 점들만이 갖고 있는 그들 사이의 공통점 말이야.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잖아, 그렇지? 무슨 공통점이 있어? 서로 그냥 공통. 교점이다라는 거. 근데 그 교점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 두 개의 점은 어느 그래프 위에 있기도 하고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기도 하고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기도 하다. 이걸 우리가 x의 입장에서 보자면 얘네 두 개의 점의 x 값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x들에서는 1차 함수의 함수값과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어때요? 그런데 이 두 개의 x에 대해서는 1차 함수의 함수값과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어때요? 같아요. 이땐 어때요? 같아요. 그래. x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봤을 땐 이 x 두 개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데 이 두 개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물론 ax 더하기 b이긴 하지만 mx 더하기 n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a, b를 중복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x들이랑은 다르게 이 두 개의 x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얘네 두 개의 점을 공개소개하고 싶다면 뭐라고 명령을 내리면 좋을까? 이 두 개의 x를 내가 찾고 싶어. 내가 뭐 경찰 총장이야 아니면 뭐 왕이야. 이 두 새끼 잡아와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고 싶어. 근데 뭐라고 묘사할 거야? 얘네들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놈들 다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지. 다시 뭐라고?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놈들 싹 다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얘네들 잡아오겠어? 아니 여기는 이 친구 잡아오겠어? 안 잡아오잖아. 누구나 잡아오겠어? 이놈이랑 이놈만 잡아오겠지.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놈들 싹 다 잡아와 라고 명령 내리면 우리가 원하는 애들만 싹싹 골라서 잡아올 겁니다. 그걸 방정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뭐야? 그렇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1차 함수의 함수값은 뭐야? mx 더하기 n이야. 그래. 그러다 보니까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어떤 놈들 잡아오라고? 같은 놈들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것과 뭐랑? mx 더하기 n과 어떤 것을 잡아와? 같은 것을 잡아와. 같은 x 전부 싹 다 잡아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방정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x값 구하기, 즉 이 2차 방정식을 풀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만 있다면 그럼 당연히 그것이 요 x좌표에 해당하니까 좌표까지도, 이 교점까지도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나 교점을 구하는 것까지는 별로 관심 없는데 나는 어디까지만 관심 있냐면 그냥 위치 관계. 나 그냥 위치 관계만 궁금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그냥 안 만나는지 난 그냥 이런 것들이 궁금해 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 방정식의 뭐만 찾아주면 돼요? 이 방정식의 뭐만 찾아주면 돼? 근의 개수.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근은 언제나 두 개니까 실제 존재하는 근, 실근의 개수를 찾아주기만 하면 위치 관계가 바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mx 더하기 c 빼기 n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꼴들도 제법 많이 볼 겁니다. b 마이너스 mx 더하기 c 마이너스 n는 0, 이런 꼴들을 은근히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뭘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것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상황인 거니까 당연히 짠! 이런 형태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연출되겠고, 만약에 d가 0이라고 한다면 한 개의 중근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게 쓱 하고 스치듯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d가 0보다 작다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실제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실제로는 없다라는 소리인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정식을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뭐들을 구할 수 있다? 이 교점의 정확한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왜? 이 방정식의 근 자체가 이 그래프의 이 교점에 뭐에 해당하니까? 야, 우리 지금 이거 방정식 왜 만들었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놈들 싹 다 잡아와 라고 해서 만든 게 이 방정식이잖아. 이 방정식의 근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한다?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오케이. 교점의 좌표라고만 하면 안 돼요.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근을 구해서 이 교점의 x좌표를 정확히 구해낼 수 있어. 야, 근데 교점의 x좌표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 y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인 거잖아. 왜? 우리한테 당연히 이 두 개씩을 알려줄 테니까. x값 대입하면 그냥 바로 함수가 삑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셈이니까 정확한 좌표까지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교점의 좌표가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되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위치 관계만 따져보면 된다. 그럼 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게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얘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한 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위치 관계를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나타내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 그게 지금 여기 또 209페이지까지의 설명입니다. 다시 읽어보시면서 정리 시작. 또 일시 정리할게요. 자, 사실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요, 여러분들이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이거 틀릴 이유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그냥 여기다가 아무거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는 뭐 2,3, 여기는 뭐 3,4, 요거는 이제 4,3, 요거는 뭐 5,3.5, 요거는 6,2, 요거는 7,5.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그래프에서 가장 최대값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가장 최대값은, 이 그래프에서 가장 최대값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플러스 이제 약간 좀 그 마니악한 그런 대답도 이제 몇 개가 나오긴 하지만, 자, 일단 첫 번째 5라는 대답.
왜 5라는 대답이 나올까요?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Y 값이 가장 분명히 뭐 얘를 의식하고 이걸 대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5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7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뭘 가지고 대답하는 걸까요? 그렇지. 여기 있는 것에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7,5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일단 이 정도까지 5, 7, 7,5라고 이 세 가지의 대답을 하신 분들은 일단 눈은 정상이야. 일단 눈은 정상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괜히 막 뭐 4라든지 뭐 2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하면 조금 곤란하죠. 그쵸? 그건 이제 눈이 멀쩡하지 않다는 거니까. 그 당장 안과에 가보셔야 되는 건데 농담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 7,5라는 것이 가장 높은 지점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 아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저 점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저 7,5라는 점을 보고서 우리가 최대값을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이 셋 중에 뭐가 정답에 가장 적합한지를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함수값이라는 게 뭐예요? 함수값. 일단 함수가 뭐지? x랑 y 사이의 대응 관계인데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오직 하나만 결정되는 그런 대응 관계, 그것이 함수였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질문해 볼게. 너네들이 조작하거나 아니면 너네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뭐야? x야 y야? x지. 여러분들이 결정권이 없는 이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값은 x야 y야? y지. 자, 그러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함수 값이라는 것은 함수의 값이라는 소리일 텐데 함수에다가 넣는 값이겠어? 아니면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산되는 값이겠어?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야. 그 함수 값이라고 하면 당연히 x 값을 뜻해? y 값을 뜻해? y 값을 뜻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함수 값을 배웠을 때 나랑 같이 나눴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최대값, 이거하고 다르겠어? 함수의 최대값이야. 함수의 최대값이라. 그럼 함수의 최대값은 내가 여기다 넣는 놈 중에 가장 큰 놈이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겠냐? 뭘 말하는 거겠어요? 넣어서 나온 것 중에 뭐가 최대야? 지금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x값과 y값 중에서 누굴 말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y값을 얘기해야 돼. 일단 7은 아웃이야. 그래서 7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7이 가장 최대도 아니잖아. 얘네들도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죠? 네. 어쨌든 7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어긋난 거예요. 내가 함수에다 넣을 수 있는 최대값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최대값을 내놓을 수 있는 내가 넣는 값도 아닙니다. 함수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함수의 값 중에서 최대인 값을 뜻하는 거예요. 함수의 값이라는 건 x값, y값 중에서 y값이었으니까 당연히 y 중에서 최대인 값을 말하는 게 그게 최대값인 거겠죠. 그럼 정답이 이제 뭐에 조금 쏠리죠? 뭐겠어요? 5, 7, 7,5 중에서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5가 정답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7,5라고 대답하는 것도 역시 최대값을 갖는 점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최대값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지를 물어봤을 때 할 수 있을 법한 대답. 근데 이제 이게 종종 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냐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당연히 얼마라고? 5라고. 이건 함정 없어요. 자, 다시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얼마? 5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해요. 최대값을 갖는 x는 얼마입니까? 맞아요. 이땐 7이라고 대답하면 돼. 이거 뭐라고 물어봤어? 최대값을 갖는 놈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그걸 대답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걸 물어볼 때도 있고 이걸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왜? 질서가 안 잡혀 있는 상태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딱 정해놔.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 뭘 말하는 것이다? y값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y값 대답하면 돼. 근데 여기서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x값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다 x값 물어본 거잖아. x값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뭐다? 5다. 최대값을 갖는 x값은 뭐다? 7이다. 정리 가능하십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것보다 단순하게 생겼어? 복잡하게 생겼어? 단순하게 생겼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의 최대값도 얘기했을 정도면 이차 함수의 최대값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못하는 놈들이 되게 많아. 왜? 까막눈 상태로 보니까.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행동을 내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깔깔거리면서 웃어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겠죠?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식만 보고서 뭔가 보여요?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다음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그런 질문이 딱 나왔는데 이 식만 보고서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뭐 해야 정상이에요? 아까처럼? 그래요. 그래프 그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먼저 마련해 놓고 정리해 놓고 그걸 보고서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뭘까? 이러고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가 보이냐?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잘못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뭘 안 한다? 그래프를 안 그린다. 진짜 이거 내가 적발하는 순간 바로 그냥 처단해 버립니다. 알겠죠?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림을 안 그린다? 그건 눈 감고 문제 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보이는데? 다 눈 감아봐. 내가 여기서 막 그림 막 이렇게 그려. 자 어디가 최대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이렇게 까먹는 상태로 어떻게 대답을 해? 당연히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논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래프부터 그려야 된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지금 여기 밑에 공간 쫙 있죠? 여기다 대문짝하게 그래프 그리기라고 적어놓으시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보시면은 뭐 여기 위에도 좋고 밑에도 좋아요. 어디다가든 그래프 그리기. 안 그리면 죽음. 같이 적어놔. 안 그리면 죽음. 정성스럽게 써. 내가 봤는데 아주 그냥 대충 휘갈겨 쓰기만 해봐.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보면서 상기하고 계셔야 돼. 아,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습관적으로 그래프부터 그려야 됩니다. 일단 두 번째, 이 그래프 그리는 걸 징그럽게 안 하는 놈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잘못. 우리가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질문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사실 이번 공통수학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x의 값이 1부터 3까지. 여러분들 그 기호를 모르니까 1부터 3까지의 범위를 제한시켜놨어요. 자, 이 범위 내에서 x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뭐 작은 놈 대입하면 최대소고 큰 놈 대입하면 최대 아닐까? 해서 대입을 합니다. 작은 놈을 대입했어요. 1 대입해. 그럼 얼마야? 1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이제 6이 나와. 그 다음 여기는 3 대입해. 그럼 뭐 9에다가 뭐 6에다가 3 하니까 얼마야? 18인가? 그럼 18 나와. 오케이, 얘 최소값, 얘 최대값. 채점해봤어. 근데 맞았어. 별거 아니네. 하고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풉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 나왔고 x의 값이 5보다 작거 나왔다. 또 똑같은 짓을 해.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 그럼 얼마야? 9 마이너스 6 3 도와줘. 6 그럼 5를 대입을 해. 5 25 10 3 38 바로 틀리는 거야. 뭐지? 나 똑같은 짓 했는데 왜 여기서 맞고 여기서 틀리지? 하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혼란의 카오스에 빠지는 거죠. 난 같은 짓을 했는데 아니 맞을 거면 계속 맞고 틀릴 거면 계속 틀려야지. 왜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냐 이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여기에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게 걱정될 때 그 순간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 밟아봤어. 멀쩡해. 휴 다행이다. 밟아봤어. 잘렸어. 아씨! 그럼 다음 발을 내디딜 때 얼마나 무섭냐고.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이게 제일 걱정돼. 맨날 이 짓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 풀고 있는 놈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프 안 그리고 있잖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얘네가 얼마나 허튼 짓을 하고 있었는지.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일단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꼭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를 각도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상태로 이 주어진 조건대로 잘라볼게요. 1부터 3까지만 그림을 그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꼭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야. 그럼 1은 어디 있겠어? 1번 왼쪽, 2번 오른쪽. 오른쪽에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자 3은 어디 있어? 당연히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그림을 그려라 이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눈만 제대로 뜨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만 제대로 뜨고 살펴봐봐. 자, 여기에서 언제 최소를 갖고 언제 최대를 갖는지. x의 값이 얼마일 때 최소를 갖고 x의 값이 얼마일 때 최대를 갖습니까? 여기는 지금 1,1이고 얘는 3,1이에요. 자, x의 값이 얼마일 때 최소를 가져요? 나 지금 여기 최대값, 최소값을 안 물어봤어. 언제 최대냐, 언제 최소냐. 즉 x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y 값을 물어본 게 아니야. x의 값을 물어봤어. x가 얼마일 때 최소입니까? 1일 때. x가 얼마일 때 최대예요? 3. 그러니까 얘는 맞았던 거야. x가 1일 때 최소, x가 3일 때 최대. 선생님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아직 안 끝났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찍어보자.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 어디 있을까?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겠죠. 자, 5는 어디 있어요? 오른쪽 어딘가 있겠죠. 자, 그림 그려볼게. 자, 난 여러분들을 믿어요. 난 여러분들 믿습니다. 눈만 똑바로 뜨면 어디에서 최소고 어디서 최대인지 분명 잘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얘는 마이너스 3,1일이 얘는 5,1일입니다. 자, x가 얼마일 때 최대일까요? 최대를 물어봤어. x가 얼마일 때 최대입니까? 5일 때. x가 얼마일 때 최소입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래, 눈만 똑바로 뜨니까 바로 가장 낮은 지점이 보이잖아. 근데 이거 그림 안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최소라고 지랄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일 때가 가장 낮아요? 이게 어떻게 가장 낮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가장 낮다라고 주장을 해버린다니까? 뭘 안 하니까? 그래프 안 그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실제로 그 구간을 찍어가지고 그래프 그렇게 딱 제대로 그 부분만 보고서 살펴보고 가장 낮은 지점, 가장 높은 지점만 발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자꾸 그냥 가장 낮은 거 집어넣어놓고서 그게 최소값이라고 가장 높은 거 집어넣어놓고 최대값이라고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달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만 그리면 눈만 정상이라면 다 볼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지점이 최소고 가장 높은 지점이 최대인 거 모르는 사람 없다.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x값, y값? Y값. 와, 이렇게 배신 때리네요. 자,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할 때는 y값을 기준으로 본다. 즉 높낮이를 보는 거예요. 높낮이를. 그러니까 y값이 가장 큰 것은 가장 높은 지점인 거고 y값이 가장 낮은 것은 가장 작은 것은 가장 낮은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따진다라는 것은 일단 y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을 따지는 것이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때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되는 게 달라요. 최대값이 무엇입니까? 최소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x랑 y 중에서 누굴 말하는 거야? y값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최대값을 가질 때 x의 값이 무엇입니까? 최소값을 가질 때 x의 값이 무엇입니까? 라든지 언제 최대값을 갖습니까? 언제 최소값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야? 너네가 넣으려고 하는 값 x값이 그때는 답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되는 게 다르니까 그냥 그때 가지고 x일까 y일까 에이? 하지 마시고 제대로 판단하고서 따져주시라. 알겠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y값, 언제 최대 최소냐라는 것을 물어볼 때는 x의 값을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강조하지만 최대 최소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뭐부터 한다? 그래프부터 그린다. 근데 사실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것 이전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함수를 다룰 때는 언제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이 수학에서는 이 함수랑 그래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선생님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문제 많던데요? 알아 나도. 그런데 자꾸 그려봐. 자꾸 그려보고 맨날 그냥 그래프 계속 그려보고 그러면서 익숙해졌을 때 어떤 유형들은 굳이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파악이 될 때 그때부터 슬금슬금 없애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프 그리는 그 작업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다가 쓸데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려보다가 그래프 그리는 게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려보다가 진짜 불필요할 때 그때 그걸 조금씩 생략한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지도 못하는데
이건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섣불리 판단하다가 오히려 이런 중요한 것들을 그리지 않아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건방지게 겸손하지 않게 공부하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그거 미리 예습 안 하고 백지 테스트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다 해서 나한테 따로 검사를 받을게요. 알겠죠? 그리고 제발 수요일이랑 금요일 수업은 좀 안 하신 분들은 잘 해가지고 오십시오. 뭐 이거 첫 번째 단원도 안 하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했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잘 해서 다음번 수업할 때는 특히 부등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등식. 그렇다고 두 번째 거 뭐 여러 가지 방정식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부등식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꼭 좀 제대로 준비된 상태로 와주십사 부탁 말씀드려요. 알겠죠? 우간다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수요일이랑 금요일도 백지 테스트 준비해서 가고. 네,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 있으면 진짜 수업하는 내내 그냥 저기에서 그냥 푸시업 시킬 거야. 알겠죠? 머리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몸 훈련이라도 시켜야죠. 오늘 수업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나요? 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